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LC 종결 허니 강사입니다. 다들 토익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3월 29일 대비 적중 특강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 특강이 여러분들의 막판 점수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람과 함께 바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강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같이 문제를 푸는 특강은 아니고요. 해설 특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고다 홈페이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특강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특강란 클릭하신 다음에 토익 시험 대비로 들어가셔가지고 3월 29일 대비 LC 적중 특강 문제팩을 다운받으셔서 걔 문제 풀고 오신 다음에 이 특강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왔다는 전제하에 바로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문제가 이제 그림이 6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림 하나당 보기 4개를 들려줄 거예요. 보기 4개 들으시고 그림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보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파트 1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그림 밑에다가 속어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보기 A 듣자마자 헷갈리면 밑줄, 틀리면 X, 틀리면 X, 틀리면 X. 그럼 순서대로 A, B, C, D 봤을 때 A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닌 걸 지워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걸 마킹해 주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파트 1을 푸실 때는 보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려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답이 아닌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보기를 지우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해석해서 풀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알고 있더라도 발음이 이상하게 나왔을 경우에 낯설게 들렸을 경우에 해석이 꼬이게 되면서 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듣고 해석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아닌 포인트를 찾아내시고 보기를 지우면서 푼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 A, B 중에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보기가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기 뒤까지 마무리 제대로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 포인트 다들 기억하시면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그림 같은 경우에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에서 기본적인 포인트는 딱 보기 A를 듣기 전에 인물의 착용 상태, 손끝, 시선, 그리고 주변 사물을 무조건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이상 등장했을 때는 무조건 주어 자리부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일부인지 모두인지부터 주어 자리부터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끊어듣기 하시면서 우리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풀 수 있다라는 포인트 기억하시고 자, 바로 들어볼게요. 자, 풀고 오셨죠? 저랑 해설 들으시는 거세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A. A woman is pouring a beverage. 자, 이 보기 왜 안 됐나요, 여러분? 우선 여자 한 명부터 잡으셨죠. 근데 여자가 pouring, 붓고 있는 동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들을 필요 없이 소거하시고 넘어갔었으면 됐었던 보기였죠. 자, 바로 보기 B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부터 끊어듣게 해보실게요. B. A man is setting down a plate. 자, 남자 한 명만이 setting down 하고 있대요. plate. 지금 보시면 남자 한 명이 플레이트를 내려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려놓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홀딩한 건지 헷갈리면 밑줄을 살려놓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보기 CD가 답이 아니면 확률적으로 답이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C 주어부터 들어보실게요. A C. customer is sipping from a glass. 자, 커스터머 한 명만 해당이 돼야 돼요. 앉은 사람 중에서 시핑, 마시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홀짝홀짝 들이키고 있는 사람 안 나왔죠? 확실하게 동사 소거하시고 뒤에 들을 필요 없이 소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 D 들어볼까요? D. A diner is reading a menu. 자, 우선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파트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이너, 별표예요. 자, 우리 다인이 식사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다이너, 먹는 사람 딱 한 명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중, 그 사람들, 그 손님들 중에 리딩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에서 확실하게 소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A, C, D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얘는 문제 난이도 괜찮았어요. 그죠? 자, 저희 바로 2번 문제 들어보실게요. 자, 우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기 A 듣기 전에 사물의 위치부터 정리해놓고 들어가셔야겠죠. 요즘 시험에서는 전치사 구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물의 위치 미리 정리해 놓으시고 몇 개인지부터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사람 관련 명사 혹은 빙이 들어간 보기는 확실하게 소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빙이 들어간 보기를 왜 소거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실 건데 자, 파트 1의 기본 포인트예요, 여러분. 비빙 PP라는 건 진행 수동이죠. 진행 수동이라는 거는 주어가 PP 되고 있는 중이다예요. 우리 ing 때문에 진행 중이다라고 접근하셔야 되고 즉 그 말은 사람이
사람이 PP 행동을 주어에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주어를 놓쳤거나 주어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더라도 사람이 PP하고 있는 동작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빙 PP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파트 1을 푸실 때는 빙은 이꼴 사람의 동작이랑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PP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 주어가 PP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동작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그림에서 빙이 들어간 보기는 확실하게 소거하시는 건데, 자, 예외적인 포인트가 있죠. 우리 비빙 PP 지금 사람의 동작이라고 했어요. 빙은 이꼴 사람의 동작. 그죠? 자, 근데 PP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우리 displayed. 그죠? 또는 cast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라는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시를 한번 정리해왔거든요, 여러분. 실제 12월 중순 시험에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상품들이 DP가 되어지는 상태죠. 그죠? 상태인데 지금 비빙 디스플레이드 형태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비빙 PP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PP 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사람이 등장해서 주어를 DP하고 있는 동작 가능하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주어의 상태 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끔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 쌤, 그러면 뒤에 헝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헝은 행의 과거 분사죠, 여러분. 무조건 사람이 걸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PP 자리에 displayed, 얘가 나왔을 경우에, 이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어의 상태 묘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가셔야 되고요. 자, 이런 그림자 그림에서는 사람의 동작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려지는 상태 묘사까지 비빙 캐스트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실게요. 예외가 되는 동사 2개 정리해 놓으실 거고, 이 2개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PP 형태, 비빙 PP 형태가 나왔을 경우에 무조건 사람의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면서 자, 저희 2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사물의 위치 정리하셨고 무조건 주어 자리부터 조건 좁히시는 거세요. A, A picture is positioned above a bed. 자, 우선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죠? 픽처 하나만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림상에 2개 등장했지만 무조건 하나만 해당이 돼야 되고, BPP 형태는 수동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 위에 픽처 하나가 놓여있는 상태다. 당연히 답인 거죠. 근데 만약에 놓쳤어, 말렸어. 이럴 경우에 빨리 빗줄로 살려놓고 BCD로 넘어가서 BCD가 아니면 확률적으로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B, 주어부터 들어보실게요. B, A rug has been laid near a door. 이거 문장 끝까지 듣고 있었으면 그 시험 말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될까? 그죠? 주어 자리에 a rug has been이 나왔죠. 러그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뒤에 동사까지 들을 필요 없이 소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됐던 보기였어요. 그죠? 자, 우리 보기 C 한번 들어볼게요. C, A ceiling fan has been taken down. 이거 왜 안 될까, 여러분? 자, 주어 자리 보시면 실링 팬, 우리 천장에 달리는 팬이 taken down, 떨어져 있대요. 어딜 봐도 지금 실링 팬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어 자리에서 소거해 주시면 되겠죠. 좀 BC 절대 될 수 없고. 자, 우리 D 들어볼까요? D, A nightstand is being repositioned in a corner. 자, 이 보기 어디에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주어 보시면 nightstand is being이 나왔죠. 우리 스탠드는 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nightstand 같은 경우에는 침실용 대, 그러니까 침실용 스탠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빙 PP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스탠드가 어떤 동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 즉 어떤 동작? 사람이 재배치시키고 있는 동작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동작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빙이 들어간 보기는 확실하게 소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답인 B, C, D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희 계속해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트 1처럼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헷갈리면 밑줄, 틀리면 X,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하시면서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거를 마킹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2를 푸실 때 정답 드리려고 하시죠. 근데 본인이 예측했던 정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닌 보기를 지워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찝찝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본적인 포인트죠. 자,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 예스응답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소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째 중요해요. 만약에 질문 자체가 100% 직청직해가 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게 파트지만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완벽한 해석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 동일 단어 반복, 특히 유사 발음의 단어가 보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오답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소거해 내시면 그나마 답이 될 만한 게 좀 남을 거예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자, 계속해서 우리 4번째 보시면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가 들어간 보기는 과감하게 소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중요하죠? 모르겠다는 무조건 답이에요. 누구야? 몰라.
어떻게? 몰라. 대놓고 모르겠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요즘 패턴은 뭐 들은 바가 없는데 얘가 담당자야. 나 아직도 뭐 결정하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자, 우리 6번 보시면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듣고 질문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엔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만이라도 잡아놓고 아닌 거를 쳐내시고 확률적으로 답이 될 만한 거를 마킹해 준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문제 풀고 오셨으니까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번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When is the new theater going to be open? 자, 저는 이 질문 딱 이렇게 들었어요. When is going to open? 여기까지만 딱 들었거든요.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언제 극장이 오픈해? 이렇게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언제 미래 오픈하니? 이렇게 잡아놓고 아닌 보기 쳐내시면 되겠죠. 자, A, B, C 쭉 들어보실게요. A, The seats are in the front row. B, I just saw a play there. C, Yes, it's a great movie. 자, 보기 A, B, C로 했죠. 저는 보기 A 딱 들었을 때 C까지는 들었어요. 왜? 뭐 좌석이 준비가 덜 됐어. 뭐 이런 맥락으로 나왔다면 아직 오픈될 준비가 안 됐다는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어까지는 들었지만 뒷덩어리에서 좌석들이 앞줄에 있는 데에서는 확실하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뒷덩어리에서 확실하게 속아있고, 자, 보기 B 보시면 just 이제 막이란 뜻이 있죠. 나 이제 막 거기서 플레이 봤는데 라는 말은 이미 가서 오픈했기 때문에 가서 봤어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시제 불일치 응답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들었을 때 난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었을 때 답이 아닌 것 같지도 않고 또 답인 것 같지도 않아. 이럴 경우는 빨리 밑줄로 살려놓고 넘어가서 C가 답이 아니면 확률적으로 답은 B겠죠. 자, 우리 C 볼까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정리했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는 예스 응답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저희는 뒤에 들을 필요 없이 yes에서 속어. 그럼 답은 무조건 A, C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2를 푸실 때에는 B가 답이어서가 아니라 A, C가 아니기 때문에 B가 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바로 4번 질문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첫 단어부터 의미가 담긴 동사까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did your exit interview go? 자, 이 질문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how did go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가니라는 방법의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구어적인 표현으로 진행 완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엑셀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라고 진행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면 how is going 이렇게 나왔다면 진행 상태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인터뷰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라고 진행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저희 A, B, C 바로 들어보실게요. A, the exit is that way. B, yes, the view is great. C, I haven't had it yet. 자, 보기 A, B, C로 있죠. 우선 A 같은 경우에 the exit is that way. 출구가 저쪽입니다는 절대 관련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질문 자체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 것 같아. 말린 것 같으면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라도 푸셨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단어 반복은 확률적 오답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보기 B 이거 왜 안 돼요,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 예스 응답이 안 된다라고 했죠. how에 대해서 yes 소거하고 뒷문장 버렸어야 돼요. 그럼 답은 무조건 A, B가 아니기 때문에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도? 나 아직 had it yet. 아직 못했는데. 인터뷰 못했어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답이겠죠. 그죠?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저희 계속해서 5번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Why did you want to see the McNeil file? 자, 이 질문 저 같은 경우에 Why did you want to see?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요. 너 왜 과거에 보고 싶어 했어? McNeil 파일. 이 파일 왜 보고 싶어 했니? 라고 던졌죠. 자, 우리 A, B, C 한번 들어볼까요? 문제 어려웠어요. A, I meant the O'Neill file. B, to Daniel's email address. C, in the filing cabinet. 자, A, B, C 이러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우가 겁나 친절하게 I meant thee 이렇게 안 말해줬죠. 그죠? meant thee라고 들으셨어요. meant thee. 그죠? 내가 말했던 거는 맥닐 파일이 아니라 오닐 파일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했던 건 그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이야. 근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딱 들었을 때 답이 아닌 것 같지도 않고 또 답인 것 같지도 않아. 근데 확률적으로 단어 반복은 소거한다고 했는데 근데 또 답인 것 같아. 이럴 경우는 빨리 밑줄로 살려놓고 넘어가셔야겠죠. 그죠? 자, 보기 B 보실게요. Y에 대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의 의도로 나왔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목적이 논리적으로 매칭이 된다면 답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근데 이 보기 B 자체는
이메일 주소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보고 싶었니에 대해서. 그죠? 보기 C도 당연히 장소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B, C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답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인데 자, 질문 같이 들어볼까요? Where can I get an extra key made for my office? 자, 저는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Where can I get a key made?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어디에서 키를 만들 수 있어가 궁금한 거죠. 어디에서 키를 get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서 키를 get made 할 수 있어 라고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피스를 위해서 내가 여분의 키를 어디서 get할 수 있니? 어디서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보기 A, B, C 한번 들어볼까요? A, I found it here. B, It's a nice office. C, Try the hardware store. 자, 보기 A, B, C로 있죠. 자, 만약에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Where can I get까지 들었다면 A로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I found it here. 여기에서 그 키를 발견했는데 여기에서 너도 get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셨겠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어디서 get made 할 수 있냐라고 만드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보기가 I found the store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어떤 가게를 찾았다라는 맥락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기 B는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요. 그죠? 자, 보기 C 보시면 우리 하드웨어 스토어. 얘는 파트 3, 4 보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죠. 철물점으로 가봐. 여기에서 키메이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무조건 C. 그죠? 자, 우리 계속해서 자, 7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idn't they talk about the merger at yesterday's staff meeting? 자, 질문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저 같은 경우에 Didn't they talk about the merger까지는 무조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선은 이 질문 자체가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실게요. 자, didn't로 시작하는 부정 의문문이란 말이죠. 부정 의문문. 자, 앞에 칠판 보시면 not이 들어간 의문문이에요. 자, 부정 의문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접근하실 때 해석상 무조건 긍정이랑 같다 보시는 거예요.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고 그러면 yes 아니면 no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딱 이 질문 들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merger에 대해서 스탠 미팅에서 얘기를 했지 라고 묻는 거랑 같다고 해석상 긍정. 그러면 yes 아니면 no라고 응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보기 A, B, C 바로 들어보실게요. A, I was visiting a client. OX 세모하셨고요. 그죠? B, No, in the large meeting room. C, Sure, if you'd like. 자, 보기 A, B, C로 있죠. 아까 설명했어요. 질문의 의도 자체는 긍정이랑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merger에 대해서 스탠 미팅에서 얘기를 했지라고 물어봤더니 듣는 애가 뭐래요? 내가 고객을 방문하는 중이었대. 즉 그 말은 내가 미팅에 참석 못해서 몰라 뭘 말했는지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바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논리적으로 바로 매칭이 안 될 수 있다고. 이럴 경우에 빨리 밑줄을 살려놓고 B, C가 답이 아니면 답이 A라고요. 자, B 보실게요. No, 뭐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죠? 긍정에 대해서. 또 merger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스탠 미팅에서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라고요. 아니, 말 안 했는데 스탠 미팅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뒤에 큰 회의실에서는 절대 관련 없죠. 근데 만약에 뒷덩어리에 뭐 다른 미팅 종류에서 얘기를 했다. 스탠 미팅이 아니라 뭐 다른 미팅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보기 C 보실게요. Sure. 물론 얘기했지. 스탠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라고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네가 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B, C가 답이 아니어서 확률적으로 답은 A. 내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내가 미팅에 참석을 못했어.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 그죠?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8번 들어보실게요. Please have the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set up before the meeting. 질문 엄청 길었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문제가 딱 나왔다면 Please have the equipment set up. 여기까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요청인 거죠. equipment set up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었어야 돼요. equipment set up 해주세요. 미팅 위에서 해주세요. 라고 미팅 전까지 equipment set up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자, 아닌 거 쳐내시면 되겠죠. 자, 저희 보기 A, B, C 바로 들어보실게요. A, It was very useful. B, He's in the recording studio. C, Jason just finished his break.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패턴의 질문이에요. 그 유형이거든요, 여러분. 자, 보기 A, B, C로 있죠. 자, 우선은 미팅도 미래에 있을 것 같고요. 이퀴먼트 셋업도 미래가 될 수 있겠죠. 자, 보기 A 보시면 그게 굉장히 유용했었대. 뭐가 유용했었는지에 대해서 시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매칭이 안 돼요. 그죠?
자, 보기 B 보실게요. 우리 아까 강의 초반에 설명했죠. 어떻게? 질문과 상관없는 대명사가 들어간 보기 무조건 소거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질문에 he를 나타낼 만한 단어가 보이세요? 안 나왔죠. 그러면 뒤에 듣지 말고 그냥 여기서 소거하시고 넘어가서 C 첫 단어부터 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C 볼까요? 제이슨이 이제 막 그의 브레이크 끝났대. 어떤 의도? 내가 하기 싫고 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라고 얌생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얘한테 업무를 맡기라고. 그래서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 자, 우리 마지막 9번 들어보실까요? 자, 의도 한번 파악해 보실게요.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자, 질문은 이랬죠. Would you mind if I close the door?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의도가 뭐예요? mind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꺼려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 기꺼이 해주겠냐고 요청이나 허락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도어를 닫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보기 A, B, C 들어볼게요. 닫아도 괜찮을까요? 되새기면서 A. A. Sure, you can borrow it. B. Just put it in my drawer. C. Isn't it a little hot in here? 자, 보기 A, B, C로 있죠. 내가 창문을 닫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요. 닫아도 괜찮아. You can까진 될만하시죠. 근데 왜 안 돼? 뒤에 do it이 나왔다면 답이 될 거야. 근데 그거 빌려가도 돼서 확실하게 소거하셔야겠죠. 자, 보기 B 보실게요. just put it 까진 될만해요. it이 받는 대상이 door로 나올 수 있거든요. door를 어떤 상태로 둬라라고 했다면 답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될까? in my drawer. 내 서랍에다가 넣어주세요. 뭘?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A, B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C죠. 여기 좀 덥지 않아요? 라고 묻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딱 음원 들었을 때 겁나 스타카토처럼 막 발음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A, B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 C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말리지 말고 이게 뭘 의미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지 말고 무조건 C를 마킹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C 보시면 여기 좀 덥지 않아요? 즉 그 말은 창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안 닫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당장은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2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파트 3, 4로 넘어갈 건데 자, 파트 3, 4는 이제 공통적으로 긴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차이는 뭐냐면 파트 3은 두 사람 이상의 대화가 나오는 거고 파트 4는 스피커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파트 3, 4를 푸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해서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불가할 거고 설마 뭐라죠? 뭐 완벽하게 해석이 되더라도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돼서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못 풀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내용의 이해로만 풀기를 지향하라는 거죠. 완벽하게 듣고 푸실 필요가 없고요. 질문이 요구하는 것만 꼬집어 듣게 하시면서 관련 없는 내용은 조금 찝찝하고 불안하겠지만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되고 질문이 요구하는 것만 순발력 있게 동의어 마킹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 포인트를 기억하실게요. 자, 그럼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 간단하게 정리하고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 그러니까 대화가 나오기 전에 질문하고 보기를 좀 미리 읽어주셔야겠죠. 미리 읽어주실 때에는 질문 키워드 무조건 동그라미, 보기 키워드 밑줄로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파트 1 1번 문제 시작 전에 막 성우가 막 겁주죠. 너네 시험지에 낙서하면은 제재 조치가 들어갈 거야. 절대 낙서하지 마. 라고 하지만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다 키워드 표시하면서 풀거든요. 파트 1, 2 풀 때는 옆에다가 소거법 이용해서 푸실 거고요. 파트 3, 4 푸실 때는 질문하고 보기 키워드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 미리 왜 잡아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동시에 푸셔야 되거든요. 파트 3, 4는. 들으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고 대화가 끝났을 땐 동시에 마킹 끝내야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질문 순서대로 대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서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보기가 눈에 조금 더 잘 꽂히면, 잘 보이면 제때 마킹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키워드 밑줄이나 틱 표시가 절대 아니라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무조건 동그라미예요. 질문 키워드 무조건 동그라미로 잡아 놓으실 거고요. 보기 키워드는 보기 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서 밑줄, 동사, 명사 위주로 끊어서 밑줄 쳐 놓으시고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끔만 정리해 놓고 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10번에서 12번 질문하고 보기 키워드를 먼저 잡아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인터뷰어들이 일하는 것 같으냐라고 묻는 거죠. 이런 문제는 확률적으로 다른 보기에 비해서 조금 더 답이 될 만한 보기를 마킹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뭐뭐일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키워드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셔도 충분히 마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자, 11번 보실게요. 어떤 직무 요건을 스피커들이 디스커스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건데 플렉서블한 스케줄에 관해서 아니면 개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스텝 멤버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에서 워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고 자, 12번 보시면 man do next 문제인데 do next 문제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 문제 의도를 꼭 기억해서 가실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화 끝난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이거 하고 두 번째로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할 건데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할 거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 오늘 견학할 건데 첫 번째로 여기 가고 마지막으로 여기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로 갈 곳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할 거. 대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 자체는 남자가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라고 묻는 거죠. 대화 끝난 다음에. 그죠? 문제 의도를 파악해놓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칠판 보시면 이런 속도로 밑줄 치시면 돼요. 여기 끊어서 동사 명사 위주로 이런 속도로. 저도 꼼꼼하게 해석 안 했거든요. 이게 정신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들으면서 보기 A부터 D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보다는 단어 위주로 빨리 볼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를 믿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파트 3, 4를 푸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고 오셨으니까 저희 바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기 보시면서 풀어주셔야겠죠. We appreciate you coming in for the interview today, Mr. O'Connor. 자, 여자가 말했어요. 너무 고맙대요. 인터뷰 때문에 와줘서 미스터한테. 그죠? 그러면 여자가 인터뷰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자가 누군지를 묻는 질문이네요. 미스터가 인터뷰 받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We appreciate you coming in for the interview today, Mr. O'Connor. 인터뷰 때문에 와줘서 고마워 미스터 잡아놓고 여자 누군지 묻는 거죠. 인터뷰어. 그죠? I'm Joanna Perez, 난 내 사람 이름 전에 동격 관계로 그 사람이 누군지 언급될 거예요. the Director of Personnel here at Channel 9. 히어 들리세요? 한 번 더. Director of Personnel here at Channel 9. 자, 단서 이렇게 나왔죠.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here, 여기 어디? 채널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아마도 방송국에서 일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인터뷰어는 답은 B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d my name's Elizabeth Schultz. 난데 I'm one of the producers here. 나 프로듀서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작자인데 Pleased to meet both of you. 만나서 반가워요. We've reviewed your resume 레주메 봤거든요. and we're very impressed with your qualifications.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이렇게 흐름 좁히시고 어떤 업무 요건에 대해서 We'd like to ask you about your availability. 묻고 싶어요. 가능성. If you were to become a member of our film crew, 크루가 된다면요. you'd often need to go out on assignment on very short notice. 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보시면 남자한테 여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often need to go out. 너 종종 나가야만 돼요. 뭐 때문에? assignment. LC에서 assignment 들리거나 보이면 가장 먼저 할당 배정보다는 업무, 타스크 동요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 종종은 업무차 short notice.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가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직무 요건에 대해서 지금 스피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가도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플렉서블한 스케줄 관련해서 괜찮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이제 12번에 남자가 첫 번째로 할 거 나올 때까지 보기 보시면 되겠죠. 중간의 내용은 관련 없는 내용은 가볍게 따라가시면 되세요. Yes, I'm aware of that aspect of the job, and it's not a problem for me. 이미 aware, 인지하고 있고 그거 문제될 거 없어. 흐름 좁히시고 Great. 좋아. Let's take a look at some of your work then. 그럼 work 보자. Did you bring your video with you? 비디오 가져왔어? 라고 비디오 나왔죠. 우선 잡아놓고 Yes, 가져왔어. I'll show it to you on my laptop right now. Right now show it to you. 보여줄게 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앞에 나왔던 비디오 너희들한테 보여줄게가 돼야겠죠. 쇼에 꽂혀가지고 A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시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디오 내가 갖고 온 거 보여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답인 C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자, 저희 다음 거 풀어볼까요? 자, 13번에서 15번 키워드 잡아보실 건데 무엇을 남자가 coordinating, 뭐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객 미팅인지 아니면 은퇴 디너인지 아니면 뭐 판매 회의인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인지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14번 보시면 어떤 종류의 업체에서 스피커들이 아마도 일하는 것 같은지 얘도 확률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른 보기에 비해서 조금 더 답이 될 만한 보기 마킹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뒷덩어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단어가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보시면 남자가 offer to do 뭘 하겠다고 하는지인데 여기 초집중하시고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질문 굉장히 잘 나오죠. 우선 질문 해석 자체는 되실 거예요. 남자가 뭘 하겠다고, 남자가 주체가 돼서 뭘 해주겠다고 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단서로 잘 나오는 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수업을 하고 했는데 여러 번 나왔어요. 진짜 여러분 이건 꼭 외워가셔야 돼요. I can. 그래서 I라는 건 여기서 남자가 돼야겠죠. 그죠? 또는 I will. 이런 것들이 단서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남자가 해주겠다고 하는 게 예약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찾는 건지 대체할 만한 사람을 아니면 배송을 추적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약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들어볼까요? Marcus, 자, 남녀 대화라는 거 항상 기억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남자가 준비하는 거 여자 말에서 단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항상 첫 단어부터 마커스 불렀고 I was told you were organizing the orientation. 여기서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arcus, I was told you were organizing. I was told you are 이렇게 나오죠. told you are가 나온 거예요. told you are 남자한테 한 번 더. Marcus, I was told you were organizing the orientation for the new employees. 그래서 단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레빈? 나 들었어. 네가 organizing 한다고가 단서로 나온 거죠. 네가 준비한다며. 근데 orientation new employees를 위해서 준비한다며. 그래서 답은 무조건 D 끝난 거죠. 그죠? 그럼 더 이상 맞는지 듣고 있지 말고 내려가서 스피커들이 어디에서 일하는 것 같은지. 그러면 파트 3은 남녀 대화이기 때문에 남자가 누군지 여자가 누군지 둘 중에 한 명이 누군지만 알아도 마킹 끝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보기 보시면 저 두 번째. Can I ask you a question regarding the new associate attorneys? 자, 우선은 내가 너한테 퀘션 해도 괜찮을까는 들린 것 같은데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Ask you a question regarding the new associate attorneys. 자, 뒤에 어떤 단어가 들리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New associate. 우리 associate는요, 지금 이게 필기 때문에 조금 깨지긴 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상하다, 연관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 AC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명사의 뜻이 동료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뭐 소속의라는 맥락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어터니 꼭 외워가셔야겠죠. 보기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새로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 내가 퀘스천해도 될까라고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스피커들이 일할 만한 공간은 변호사들에 대해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C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새로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질문해도 될까라고 던졌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자 들어볼게요. Am I still in charge of explaining the company policies to them? to them은 앞에 나왔던 어터니 받는 거겠죠. 그들한테 내가 여전히 설명해야 돼. 컴퍼니 폴리시 관련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은 변호사 업체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돼야겠죠.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15번 바로 보실게요. 보기는 Yes, you are. 너 그래야 돼. We'll be training them on how to use the client database on Tuesday afternoon. 이날 오후에 교육할 거거든. 어떻게 하는지. So I was thinking of having you speak sometime in the morning. 그래서 네가 스픽했으면 좋겠대요. 아침에. That's not going to work. 안 되는데. I have back-to-back meetings all morning on that day. 그날 하루 종일 아침에 미팅이 있대요. Can't I just do it in the late afternoon? 레이트 애프터눈에 괜찮을까라고 던졌더니 Well, the schedule is pretty much set for that day. 그날 많이 셋이 됐대요. 많이 일정이 잡혔는데 I'll see if Kim can cover for you. 뭐가 들리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at day. I'll see if Kim can cover for you.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정리했던 뭐가 들렸어요, 여러분? I'll. 그죠? 남자면서 I'll이 나왔죠. 얘가 지금 단서로 나온 거예요. CF는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find가 나왔죠. 킴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거야? 널 위해서 커버 쳐줄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볼게 라고 I'll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너를 대체할 만한, 너를 커버 쳐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킴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내가 see 알아볼게 라고 한 거죠. 그럼 답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B가 될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I'll. 이것 때문에 내가 see 알아볼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계속해서 자 파트 4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질문 보실 건데 자,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스피커가 누구일 것 같은지 묻는 거죠. 확률적으로 다른 보기에 비해서 답이 될 만한 보기 마킹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가 누구일 것 같은지 묻는 질문은 웬만하면 초반부에 나올 거고요. 질문 순서대로 봤을 때에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확률적인 문제는 웬만하면 두 문장 안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100% 확신이 들 때까지 붙들고 계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말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스피커 누구일 것 같은지인데 뭐 재정 전문가, 조항가인지 아니면 뭐 채용 관리자 담당자인지 아니면 항공사 직원인지 아니면 이사업체 직원인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7번 같은 의도 파악 문제는요. 이렇게 따옴표가 포함된 의도 파악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옆에다 풀이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놨거든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항상 따옴표가 포함이 됐을 때는 따옴표 안의 내용을 소리내서 읽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소리내서 읽고 들어가셔야지 대화 내용 듣다가 그 따옴표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제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해보시면서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예외적으로 보기를 정독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파트 3, 4 설명할 때 그냥 보기 키워드 어차피 다 해석해봤자 기억이 안 나니까 단어가 눈에 잘 꽂히게끔만 정리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도 파악 문제만 예외적으로 보기를 좀 정독해 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시간 좀 투자해서 하셔가지고 좀 정독해 주시고 정답은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풀면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의도 파악 문제는 따옴표 전후 문장 듣고 그 순간 그 말을 한 배경이 뭔지 문맥상 풀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맥상 풀어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17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스피커가 의미한 바가 뭐냐라는 건데 이미 12월 중순이라는 거죠. 그죠? 해석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을 거야, 이 문제. 우선 보기 A 해석을 해보면 마감일이 아마도 연장돼야 될 수도 있다. 그죠? 마감일이 아마도 연장돼야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보기 B 보시면 여행 계획이나 일정이 컨펌 받아줘야만 된다. 그죠? 자, 보기 C 보시면 리포트 보고서가 무조건 서밋돼야 된다. 곧. 그 다음에 보기 D 보시면 다른 접근이나 방법이 was taken 이미 실행이 됐다. 그죠? 이렇게 시제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보기 정독해 주셨어야 되고 자 18번 보시면 스피커가 그의 부서한테 원해하는 게 뭔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파트먼트가 해야 될 게 뭘지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다큐멘트 검토하는 건지 아니면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닝에 참석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뷰를 진행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대강 정리해 놓으시고 자 첫 문제부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스피커 누구일 것 같은지 보기 보시면서 바로 들어보실게요. Okay, I'll start today's HR meeting with 스피커 말하고 있어요. 스피커 첫 단어부터 무조건 좁히셔야 돼요. 내가 스타트할 건데 뭘 시작할 만한 주체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Okay, I'll start today's HR meeting with HR 미팅 시작하는데 인사과 미팅 시작한다고요. some information about the East Asia Regional Manager position 포지션 관련한 HR 미팅 진행한대요. we've been trying to fill.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내가 HR 미팅을 진행할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직책에 대해서 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보를 공유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 주체가. 그럼 확률적으로 답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답은 B가 될 수 있겠죠. 채용 관리자, 담당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인사과 관련해서. 이해되세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풀어주시고 바로 내려가서 따옴표 들릴 때까지 이제 내용을 좀 쫓아가셔야 되세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As you're aware, 이미 aware, 알고 있다시피, 인지하고 있다시피 our goal is to hire someo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그러니까 연 말까지 누군가를 hire, 고용하는 게 우리의 골, 목적이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볼까요? Our goal is to hire someo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이때까지 고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But as of now, but 문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봤을 때 we haven't found any found 했어요, 못했어요? haven't 나왔죠. 좁히셔야겠죠. the year. But as of now, we haven't found any suitable external candidates. 외부 후보자를 찾지 못했대. 한 번 더. We haven't found any suitable external candidates, and, well, it's already mid-December. 따옴표 나왔죠? 전후 문장. So we have accepted some applications from our own staff. Our own staff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받아오고 있대요. 자, 그럼 문맥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스피커가 의미한 바가 뭔지인데 자, 내용은 이러했죠. 연말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외부 인사를 유입하지 못했대. 파운드하지 못했대. 근데
시점상 봤을 때 벌써 12월 중순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 조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온스텝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받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스피커가 의미한 바는 마감일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절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마감일은 픽스가 된 거예요. 그죠? 연말까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그 다른 조치라는 건 외부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텝 중에 고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was taken이 뭐로 나온 거예요? 이미 accept 하고 있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A, B, C가 답이 될 수 없고 무조건 답은 D예요. 이거 진짜 난이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우리 18번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17번 붙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18번까지 말렸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들어볼까요? We have accepted some applications from our own staff, 자, 우리 스텝으로부터 어플리케이션 받아오고 있고 여기까지 잡고 and I want our department to look over 나왔네요. 그죠? 여기 잡고 뒤에 한번 들어볼까요? from our own staff, and I want want 나왔죠. want 잡고 some 뒤에. applications 한번 from 더. our own staff, and I want our department to look over them tomorrow.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서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내가 우리 디파트먼트가 look-over 했으면 좋겠대요.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를? 앞에 나왔던 어플리케이션 받는 거겠지. 지원서. 문서들을 우리 부서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A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마 17번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실제 시험은 얘보다는 좀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자, 19번에서 21번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집중하시고 따라올게요. 문제 좋아요. 자, 19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스피커가 일하는 것 같으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얘도 확률적으로 마킹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기 키워드 이렇게 빨리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뒤에 명사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우리 20번 보실게요. 자, 20번 질문은 스피커가 리스너랑 뭘 디스커스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건데, 자, 최근에 고객의 커멘트인지 아니면 급여 인상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비용인지 아니면 어떤 채용 절차에 관해서인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문장 형태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보기별로 구별이 될 만한 단어 위주로 좀 가볍게 좀 정리해놓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21번 같은 시각정보 연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자, 시각정보 연계 문제 푸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질문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를 무조건 정독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정보를 분석하시는 건데, 나머지 정보라는 건 지금 이 문제를 예시로 보시면 지금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정보 어디서부터? 항상 그림, 그 시각 정보의 제목부터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의 어떤 시간,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눈에 잘 보이게끔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의 의도 자체가 몇 시에 스피커가 만날 것인지, 그래서 미세에 대한 단서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보기 보시면서 들어보실게요. 스피커 누구일 것 같은지. Hello, Mandy. This is Joe. 자, this is 다음에 사람 이름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전에 동격 관계로 나와요. 그 패턴 기억하시면서 I'm glad that we'll be recruiting 4 new accountants for our company. 들리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문장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llo, Mandy. 안녕, This is Joe. 난데 I'm glad that we'll be recruiting 우리 고용할 거라는 거죠. 4 new accountants brand new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accountant가 나왔죠. 회계사가 나왔어. 근데 왜? for our company. 뒤에 뭐가 나왔어요? for our company가 나왔죠. 그죠? 우리 컴퍼니를 위해서 새로운 4명의 어카운턴트, 회계사들을 고용할 거잖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인 우리 컴퍼니를 위해서 회계사를 고용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답인 회계사무소가 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답은 B. 확률적으로 다른 보기에 비해서 답이 될 만한 보기 초반부 끝. 그죠? 자, 마킹 끝내고 넘어가서 자, 스피커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단서 나올 때까지 바로 20번 보기 보실게요. It's been clear for some time that we need more people to deal with all of our clients 명확하대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제 가볍게. for our company. It's been clear for some time that we need more people to 피플이 더 필요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클리어, 명확하대요. deal with all of our clients. 우리 고객들을 모두 딜윗하기 위해서. It's been a while since we hired someone, 한동안 됐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고용한 이래로. so I wanted to go over. 원투 돌리세요. 원투 잡고 뒤에. It's been a while 한번 더. since we hired someone, so I wanted to go over the application process with you again. with you, 리스너랑. 자,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나왔던 거죠. 내가 go over. 자, 이 동사 꼭 외워가셔야 되는데 이 동사가 파트 1에서부터 들리면
어딜 가다보다는 확률적으로 LC에서는 검토하다, 살펴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토하고 싶은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너랑 같이 검토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답인 무조건 채용 과정, 지원 절차에 대해서 너랑 검토하고 싶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인 무조건 D가 되겠습니다. 얘는 단서가 잘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킹 끝내고 내려가서 몇 시에 스피커가 만나고 싶어 하는지 단서 나올 때까지 표를 보실까요? I'd like to do this sometime during the afternoon as I'm busy in the morning. 아침에 바쁠 거라서 오후하고 싶은데 According to Friday's schedule, 프라이데이 쉐줄 나왔죠. 그죠? 표 제목 문제 내겠다는 신호 나왔고 금요일 일정에 따르면 we're going to be in the same meeting 세임 미팅이 있잖아. after lunch. after lunch. 런치 있고 나서 세임 미팅 있잖아. 그러면 우선 빨리 한시 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잡아놓고 So how about we get together how about 나왔죠. 얘가 지금 뭐로 나온 거래, 빈? 원투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것 때문에 스피커가 원해 하는 거, 제안하는 거. 자, 들어볼게요. in the same meeting after lunch? So how about we get together as get together, get together. soon as that finishes? 한 번 더. So how about we get together as soon as that finishes? 그래서 단서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우리가 애프터 런치 뒤에 세임 미팅 있잖아. 우리가 get together 만나는 게 어때? 근데 as soon as 뒤에 뭐가 나왔어요? that finishes.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get together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스피커가 리스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때는 무조건 같은 미팅에 있고 나서 그게 끝나자마자니까 2시, 오후 2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단서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자,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직전까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막판 점수 향상에 한 5점, 10점만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1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랐던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LC 종결 허니 강사였습니다. 화이팅!